오늘 정치데스크 발제 6개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귀가 소식부터 대선 전국에 얽힌 뒷얘기까지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온 박근혜 전 대통령 승리를 자시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의 귀가 모습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의중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삼성동에 다녀온 서원한 기자의 취재 내용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성이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게 통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통과했습니까? 조사받으면서 어떤 점을 가장 힘들었습니까?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던 박 전 대통령. 지금 시각은 오전 7시 20분인데요. 조금 전인 7시 6분 박 전 대통령은 이곳 삼성동 자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자택을 떠났으니까 22시간여 만에 자택으로 돌아온 건데요.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표정은 꽤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청사를 나올 때와 달리 웃음을 띠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늦은 귀가에도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삼성동 자택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자택에 들어간 지 20여 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수자 근데 저쪽에서 들어줄 때 뭔데? 손 흔들어 주시고 그럼 보셨겠네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제 안정감 주시는 거죠. 피곤하시고 얼마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검찰도 가시고 하실 생각이세요? 그때는 좀 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기들은. 삼성동 자택 앞에서는 어제 검찰 출석 때와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귀갓길에는 친박계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도착 10여 분 전에 이곳 삼성동 자택에 왔는데요. 서청원 의원 부인도 그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청와대 퇴거 이후 삼성동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친박계. 그들의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서한한 기자 아침마다 고생이 많은데 지금 영상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아침 일찍 잘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난간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 보이네. 자, 서한한 기자, 요즘 아침마다 가장 바쁜 기자입니다. 오늘도 잠은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2, 3시쯤이면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조서를 워낙 오래 읽으면서 그 아침에 나오는 바람에 저도 아침에 황급히 일어나서 삼성동 현장에 가는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서한한 기자 취재한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지자들을 향해 웃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이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웃음이 좀 자신감이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반대로 삼성동 사저에 들어갈 때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도 박 전 대통령 차량에서 내리면서 웃음을 짓고 또 손을 흔들면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하지만 저는 이 검찰 청사에서 나올 때 박 전 대통령의 다소 경직된 표정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질문을 받고 검찰이 어떤 혐의를 주목하고 있는지 들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자택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삼성동 자택 앞에서의 웃음은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인 어떤 웃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나왔을 때의 굳은 표정과 삼성동에 들어갈 때의 웃음은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우리 서한한 기자의 해석이고, 이현수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반응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는 반응도 포함되는데 좀 이례적입니다. 네, 손봉규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에게 어제 자정쯤이죠.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좀 이례적으로 보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악의적인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진실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면서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밝혔던 간접 메시지, 첫 메시지였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진실과 이 진실이 같은 진실인지, 실제로 이번 검찰 조사는 사실 특검 때와 상당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특검과 검찰의 조사 스타일의 차이인지,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혀서
승리를 자신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특검 때보다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이고요. 특히 손범규 변호사가 그 다음에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는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내용에도 특히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 어떻게 보면 약간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손범규 변호사에게 들으니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해서 추가한 문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문장이죠.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서한한 기자, 검찰이 저 표현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뭐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뭐 수사의 흐름이나 방향이 사실 특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특히 뭐 정문으로 들어간다거나 또 미리 사전에 티타임을 하면서 이 수사팀장격인 노승건 1차장 검사장과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점은 분명히 예우를 받은 게 맞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건넨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 인사를 받았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 흐름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현재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한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저에게 이미 검찰의 수사는 레일에 올라탔다, 레일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의 감사 인사도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속보를 서한한 기자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약간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평이한 속보인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이 내용들도 사실 이제 통상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꼼꼼히 이 조서를 읽었고 그래서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이 부장검사 2명이 아니라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뭐 역정을 내지도 않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또 성실히 뭐 비교적 모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답변을 꾸준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의 수사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라는 아주 예민하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겠다. 즉 뭐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검찰 특유의 어떤 수사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자, 수사적이고 정형적인 답변이다라는 게 평가인데, 하지만 전효옥 전 의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는 거를 밤새워서 외우고 또 외우고 복귀하면서 밤샘 열공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론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검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검사가 뒷목 잡았을 순간이 저는 굉장히 여러 번 있었을 거고. 예, 전효옥 전 의원의 발언, 검사가 뒷목을 많이 잡았을 것이다라는 건데,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서한한 기자, 전 의원 발언 내용대로 수사검사가 뒷목을 많이 잡았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야당에 밝으신 최석호 기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4시간 조사하고 7시간 동안 그 조사를 검토를 하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그거 어떤 의미일까요? 14시간 동안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 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그것을 하나하나 봤다. 나는 모든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가 이 조사를 나에게 혹시라도 잘못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나는 뜯어봐야겠다. 변호사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겠다는 박 전 대통령님의 어떤 그러한 세심함, 그런 게 엿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검찰들도 이러한 피의자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서 기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전효옥 전 의원의 얘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검사들이 뒷목을 잡을 게 아니라 아마 검사들은 뒷목을 잡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목을 잡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가 저한테 해준 얘기는 이미 검찰이 주요 인사를 소환을 할 때는 이미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부르는 게 아니다. 불렀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요식행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에 갔을 때 어떤 변명거리를 내놓을지를 사전에 알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유의미하게 새로운 뭔가 진술과 자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요식행위 말씀하신 대로 불러다가 수사를 해야만 하는 과정이고 또 법원에서 어떤 변론을 내놓을지 미리 검찰이 수사를 입증할 때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검찰은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내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워낙 정치적으로 많은 게 엮여 있는 사건이다 보니 또 대선도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얼만큼 잘 설명할 것이냐, 또 언론의 어떤 표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설명할 것이냐도 사실 검찰 수뇌부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 기자, 지금 서한한 기자 얘기할 때 제 질문은 진짜 수사검사가 뒷목을 많이 잡았느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했어요. 문제가 안 된 건가요? 아니, 뒷목을 잡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뒷목을 잡을 만큼 뭐 이렇게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100%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고 피의자가 말하는 대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한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검찰 청사를 나서는 박 전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 국민들이 안 할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너무 확연히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결국 웃음도 삼성동 자택에 가서나 지지자들 앞에서 보였을까? 정말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셨을까? 그러한 의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우리 최석호 기자의 며칠간 계속되는 저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국민을 향해서 무언가 발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심에 우러나는 사과를 좀 해줬다는 저 최석호 기자의 바람을 박 전 대통령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저 서한한 기자한테 제가 왜 뒷목을 잡았느냐, 이게 취재가 됐느냐, 왜 물어봤냐면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잘 취재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검찰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서 기자한테 다시 여쭤봤던 거고. 그런데 오늘 아침 마중을 나온 친박계 인사들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없었던 친박계 의원들의 모습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조서를 다시 확인하느라고 사실 귀가 시간이 매우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은 여사는 이선화 여사인데요.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갔던 서청원 의원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 의원 한 3명 정도가 참석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 친박계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다만 이제 긴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박 전 대통령을 마중한 것뿐이다라는 건데요. 어제 검찰 조사 갈 때 나타나지 않을 때 제가 친박계 내에서 신중한 기류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기류가 있긴 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 이후의 여론을 좀 지켜보자, 추이를 보자 이런 신중한 기류가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이제 아마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의도가 있었다면 또 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이 갔을 텐데 최소한의 의원들이 가서 마중한 그런 최경환 의원이 말한 인간적 도리에 따른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현수 기자 보기에는 친박계 의원들 어저께 배웅은 안 가고 오늘 마중을 나온 모습, 이게 각자 도생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인간적 도리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인간적 도리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사실 두 개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다 있다? 그렇죠. 친박계라는 게 친박근혜계를 말하는 거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들의 최경환 의원 지역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을 떼놓고 정치적인 의미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 번의 결집, 친박계가 다시 한번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박계가 얘기하는 인간적 도리도 약간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보면서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제 마중을 나간 게 아닌가. 약간 두 가지로 다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위 인물들이 어떻게 상황을 지켜봤는지도 관심을 저희가 갖는 이유는 앞으로 이 친박계의 분화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박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윤회 씨인데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인물인데 정윤회 씨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안 봤어. 너무 모르겠어. 안타깝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앉아서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 연속이 있고. 그렇잖아. 불가항력이라는 말 뜻이 알지 무슨 뜻이. 내가 계속 있었으면 잘 보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이고. 내가 있었으면 잘 보자 했을 텐데 정윤회 씨가 박 전 대통령 소환에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최석호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가서 정윤회 씨를 만났는데 정윤회 씨 마음이 아파서 검찰 소환하는 텔레비전 영상도 보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한때 뭐 권력의 2인자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정윤회 씨 모든 게 내 운명이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최순실 자신의 전 부인이죠.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그 돈과 관련돼서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게 만든 그 분노감과 함께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안봉근, 이재만 그리고 정호성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좌를 못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당했느냐 했던 그런 아픈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담배만 피면서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이다.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 또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윤회 씨가 이 삼성동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의중을 드러냈는데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친구들도 좀 가보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분도 아마 지금 그런 걸 원치 않으실 거고 너무 오래 전에 손을 맞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 모셨던 분으로서의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착잡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삼성동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정윤회 씨의 저 말들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수긍하고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회 씨 비선 실세로 지목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윤회 씨를 만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정윤회 씨가 2년 전에 시끄럽게 검찰에 한번 소환 조사를 받으러 왔었을 때 이 새벽에 나올 때 제가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쫓아갔었습니다. 그때 과천 일대를 도망다니면서 취재진을 따돌렸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제가 마지막까지 따라붙었던 두 개의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까? 그때 정윤회 씨 분명히 굉장히 화가 났을 상황이었는데 정윤회 씨 그때 취재진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그 진중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느낌 그리고 그때 정윤회 씨가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일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이 정윤회 씨가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을 모시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떤 충성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까 얘기와 제가 경험했던 정윤회 씨를 느끼면서 그런 좀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한한 기자의 특별한 경험담도 들어봤는데 정윤회 씨 말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제 가족들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어떻게 봤을까 궁금해요. 이현수 기자 취재했었죠? 네, 가족들이 저는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정윤회 씨처럼 똑같이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부터 잠을 설치고 또 많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게 이제 남편인 신동욱 총재의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이제 언니가 좀 심적으로 많이 괴로울 것 같다. 어려울 때 특히 힘이 돼주지 못하고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점이 한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박 전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탄핵 결정이 나는 그 날도 이제 뭐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 결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끝난 거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마 가족들이 보기엔 좀 가슴이 아픈 모습이겠죠. 박지만 이지 회장도 어제 오전에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소환 모습을 사무실에서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점심시간쯤에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누나 소환 모습을 봤냐,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오후 한 6시 50분쯤에 이제 집으로 향하는 것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유혜 씨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들을 언제쯤 만날까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이들과 언제 한 번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것이 취재진들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예,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대구나 구미로 거처를 옮길 거란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삼성동 매각설도 돌았었는데 역시나 경호 문제 때문인지 서한환 기자, 실체는 있는 건가요? 이 얘기가?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삼성동이 사실 경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또 그런 상황 때문인지 이런 여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구 달성군의 한 정당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달성군 유가면 인근에 이 집을 알아보고 있다, 실제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실체가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구속 여부 가능성,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한창 돌아가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거처로 옮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어떤 대구가 갖는 TK 지역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나오는 썰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실체가 없다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구가 또 구미가 제2의 봉화마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현수 기자. 그렇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거처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사실 함의가 큰 것도 사실인데요. 그 김관용 경북도지사, 뭐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는 김 지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채 석고대죄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미에 오신다는 의사를 주면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커서 이런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제가 박 전 대통령이 달성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함께 일했던 사무국장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대구에서 이런 소문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대구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문, 뭐 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 실제로 파악된 실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마 대구 경북으로 내려가면 박 전 대통령이 심적으로는 그 지역에 이제 뭐 그 지역구를 지내기도 했고 우군들이 많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대구 지역에서 보는 시각은 좀 양갈래로 나뉩니다. 뭐 오시면 좋겠다라는 쪽도 있지만 대구가 또 한 번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모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이제 먼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아직은 약간 설에 그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긴다면 사실상 뭐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정치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려서 그런가요? TK 민심의 심장으로 통하는 서문시장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현수 기자, 이건 네.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보수층 후보가 한 번쯤은 들르는 뭐 단골 코스가 됐습니다. 문턱이 닳는다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보수 주자들이 항상 찾았습니다. 서문시장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았던 곳인데요. 잠깐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그 서문시장은 박통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박통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뒤가 뚫린 거 있죠. 예. 이거는 좀 많네요. 아, 솔직히 예. 예쁜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결국 대선 주자들이 저렇게 앞다퉈 많이 찾아도 결국은 대구 경북 민심 향방이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현수 기자, 서문시장 관계자랑 직접 통화도 해보셨죠? 네, 사실 저렇게 정치인들이 찾으면 시장이 뭔가 장사도 잘 되고 북적일 것 같지만 상당히 그날 장사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따라가 보면 뭐 경호원들 다니죠. 그리고 그 뒤에 지지자들 따라다니죠.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주 찾는 것,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전화로 들어봤습니다. 네, 대선 현재 주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뭐,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야 누구든지 뭐, 우리 또 서문시장이 또 뭐, 정치 1번지를 하니까, 서가갔는지 안 서가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정치인들이 오면은,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많이 오니까, 시장은 복잡거리기는 많이 복잡거립니다. 시끌벅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고, 그렇죠, 뭐, 한 사람 때문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네, 저는 정치 1번지가 여의도인 줄 알았는데 서문시장이 됐다고 하시는 주장인 것도 같은데요. 서한환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회장님이다 보니까, 뭐 서문시장 대표는 회장님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답변이 좀 더 부드럽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이 대구 서문시장 민심은 좀 더 싸늘한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정치에 어떻게 보면 1번지라고 불릴 수 있는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이 설 대목이나 이럴 때 보면 사실 더 많은 또 후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뭐 이제 그만하라, 방해만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참에 우리 기자들도 한번 네. 지역의 민심을 한번 직접 들어보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장이란 곳이 뭐 민심 듣기도 좋고 정치인들이 사실 시장에 가면 막 이렇게 열광을 해주거든요, 지지자들이. 그런 모습에 박 전 대통령은 막 대구 서문시장에서 길을 얻어서 간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의 사태를 보면서 좀 서문시장 상인들이 착잡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전통 시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서 기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검찰청사 왔다 갔다 아침마다 고생 많은데 이참에 지방 출장도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서문시장 우리 계속 얘기하는데 네. 자유한국당 사람들만 찾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다른 그렇죠. 사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서문시장에 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표심을 이어받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근데 그 표심을 이어받는 것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안타깝게 여기고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 그 지지층들을 파고드는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의원인데요. 이제 뭐 전직 자유한국당 의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서 자, 잠깐만요. 저 네. 이재호 푸른한국당 대선 주자가 네. 서문시장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영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네, 영상이에요.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제 사실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었죠. 친이계 좌장격을 했었고요. 이재호 의원의 이제 대선 출마를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저 삼성동 사무실인 그렇죠, 거죠? 사무실입니다.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의 사무실인 거죠? 그렇죠.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보수의 모범이 돼야 한다라면서 이제 새로운 보수는 이재호다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서 뭐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큰데 오늘은 이제 비공개로 만남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유독 카메라에 잘 안 잡히기로도 유명한 전 대통령인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자꾸 좀 화제가 되니까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재호 후보에게도 상당한 힘을 실어두는지 뭐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부산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합동형설의 소식도 최석호 기자를 한번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컷오프에서 4명의 후보로 추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인데요. 김진태 의원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그런데 두 사람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태 의원이야 뭐 강성 친박이라고 하더라도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썩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심동체였습니다. 홍준표 지사하고 김진태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려 21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돼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쭉 여태 탄핵 과정하고 다 지켜보니까 기껏 얻은 게 최순실이한테 몇 벌 얻은 거는 있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먹어가지고 들어간 대통령하고 똑같이 포토라인에 이제 섰어요. 아마 구속 여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결정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구속하는 게 대선에 좋은지, 불구속하는 게 대선에 좋은지 열심히 계산할 거예요. 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첫 번째, 서한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렇게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겠죠. 일단은 전제를 하나 해야 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전제를 미리 깔고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야권 입장에선 이 촛불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번에 탄핵까지 하면서 된 야권 입장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기반으로 한 보수 세력 결집이 필요한데 이때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것에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홍 지사 사실 초반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껴안는 듯한 발언을 내고 있는데요. 이는 이 구속이 될 것까지 전제를 하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보수 그때 흔들리고 다시 뭉치려 하는 보수 세력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 어떤 미리 사전에 포석을 까는 거라고 좀 풀이하겠습니다. 포석을 까는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최석호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의 말을 들여다보면 검찰과 친정인 검찰과 문재인 전 대표를 거론합니다. 이게 어떤 전략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타 쌍피를 얻겠다는 전략이죠. 고스톱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우선 경선에서 이겨야 본선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친박 세력을 흡수를 해야지 본인이 경선에서 김진태 의원을 이길 수 있거든요. 우선 1단계는 그것, 그 다음에 2단계는 본선에 가면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젠 문재인을 넘어서 아예 노무현 때리기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지사 모두 친노에서 분화된 후보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옷 몇 벌 얻어 입었다는 거지 돈을 직접 먹은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 누굴 가리키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더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노정부는 결국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노에서 분화된 모든 사람들은 범법자다.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몰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머리를 쓴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준표 지사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이 문재인 후보가 구속되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구속되는 게 대선이 더 좋은지, 불구속되는 게 더 대선이 좋은지 검찰이 열심히 계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속을 해도 홍준표 지사는 비판을 할 수 있고요. 불구속을 해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재인 후보를 때리기 위한 양쪽의 모든 멘트의 포석을 미리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을 하면 구속영장을 치면 쳤다고 비판할 것이고 안 치면 안 쳤다고 얘기하면서 검찰과 문재인 후보를 한 패로 묶어서 비판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해석할 여지가 많은 부분들인데 취재원들한테 꼼꼼히 좀 살펴가지고 더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최석호 기자 좀 전에 일타 쌍피라고 표현하셨는데 일거양득이. 예, 그렇죠. 일거양득으로 표현을 바꿔서 기사를 써주세요. 예. 이현수 기자. 네. 근데 오늘 자유한국당 부산합동연설에 안 보였던 한 가지 태극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태극기 부대들 지난 17일에 있었던 첫 번째 토론회에서 발표회에서는 정말 극렬적으로 보였던 태극기 부대가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17일에 있었던 후보 비전대회인데요. 임명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태극기 부대에서 상당한 야유를 보냈고요. 내려와라, 그만 내려와라부터 시작해서 말을 잇지를 못하는 난감한 표정이죠. 네, 오늘의 모습.
네, 태극기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이름을 쓴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도로 줄었습니다. 철저한 통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철저히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만 비표를 받아서 출입을 할 수 있었고 철저히 통제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태극기를 들고 오신 분들은 책임당원이 아니었던 거고 당비를 안 내는 거였군요. 예, 지지자들 약간의 동원을 해서 참석을 했던 거였고, 이제 그 지역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발표회 사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책임 당원들만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해서 입장을 한 겁니다. 뭐 지난번에는 사실 김진태 의원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확실히 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홍준표 지사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당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태극기 부대를 통제해서 실제로 못 들어오게 약간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지만 또 막상 태극기 부대가 들어오지 않으니 경선 흥행에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는 게요. 실제로 이 태극기 부대들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발표회를 좀 줄이고 TV 토론을 더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좀 비춰지는 것도 이제 뭐 지도부를 향한 야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됐을 때 좀 보기 좀 그럴 것 같다 해서 바꿨는데 사실상 또 이런 소란 또한 경선 흥행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는 일각의 당직자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저것도 맞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어찌됐건 간에 관심을 받는다는 거, 흥행에는 도움이 된다는 건데 자유한국당도 저런데 약간은 흥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정당도 있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인데요. 서한한 기자, 바른정당 소식 전해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지율을 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딱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사무총장 오늘 문재인 후보 때리기에 나서면서 다소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바른정당 이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 일명 슈스케식이죠. 그 원고 없이 또 무한으로 토론 배틀을 하면서 또 평가인단의 전화로 이런 평가를 받는 식으로 다소 참신한 과정을 도입을 해서 그렇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띄우기에는 실패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악평이 무명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정확하게 좀 들어맞는 게 현재 바른정당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슈스케식으로 저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소식들도 계속 좀 전해주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참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직접 한번 취재해봤죠? 네, 그렇죠. 뭐 이번에 TK 민심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있는 당이 바른정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유승민 의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안에 찬성을 하고 각을 세워왔지만 이번에 또 불구속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주자들과 비교해서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고 이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참 쓰렸습니다. 저는 불구속 수사 및 기소가 맞고 법원에서 나중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될 문제다. 네, 이제 유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국격을 생각한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속내에는 이제 TK, 대구 경북의 민심을 좀 얻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